사실 손이란 게 없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이라든지 일이라든지 모든 일에 좀 방해를 받을 수 있고요. 정말 인간에게 있어서 손이란 게 어찌 보면 조금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그다음에 관절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목터널 증후군은 사실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계신 질환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손이 조금 저리다 이라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내가 손목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을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 우리 전기놀이라고 아실 겁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쪼어져 나가서 손목을 누르게 되면 그 손바닥이나 손가락 쪽으로 거기서 지리지리하거나 저릿한 감각들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우리가 손목터널 증후군일 때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손목. 현대인의 손목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임극필 원장과 함께 현대인이 자주 걸리는 손목 질환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좀 어떠세요? 손이 저려야겠어요. 많이 저리시죠? 지금 보시면 아마 엄지부터 2번, 3번 요 정도까지 요런 부위가 다 저리실 거예요. 네. 아마 새끼손가락은 괜찮으실 거고. 네네. 맞죠? 이게 이제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손목터널 증후군 증상이 오신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 자체가 한 1개월 이상 더부터 증상이 좀 심해지셔서 오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낮 생활에, 주간 생활에 일을 하실 때만 손저림이 좀 있으셨지만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는 이제 주무실 때까지, 수면에 방해를 일으킬 때까지 손저림이 심하셔서 그 증상이 많이 불편하셨고, 그래서 저희 병원을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 우리가 MRI라든지 다른 검사를 통해서 이 손목에 정중신경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그게 많이 압박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전에는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병원에서 시행을 해보셨지만 전혀 호전되는 게 없었고, 그 다음에 주사치료까지도 시행하셨지만 그 증상이 좋아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오셨을 때는 그런 증상을 보고 오셨고, 그걸 통해서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밤에 수면까지 장애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신 상태까지 오셔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손목의 손바닥 쪽에 약 1cm 또는 한 1.5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한 이후에 연부 조직을 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출되는 행인대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 구조물 자체가 손목 터널에 뚜껑을 이루는 구조물이게 됩니다. 이 자체를 열어줌으로써 그 안에 구조물이 정중신경과 굴곡근을 풀어줌으로써 압박받았던 정중신경이 이제 감압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손바닥이라든지 손가락에 저렸던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면 하루 이틀, 한 2, 3일만 지나도 그 원래 불편하셨던 저림감들은 대부분 호전되게 되십니다. 근데 만약 환자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 질환 자체가 많이 길었다든지 또는 본인의 가거력상에서 당뇨를 앓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끝 부위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 부위의 저림감들은 조금 더 시일이 지나서 2주나 3주라든지 조금 더 지나서 이 끝 부위가 풀어지는 분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일반적인 환자분에 있어서는 수술 이후에 한 3, 4일만 지나도 이 중앙부라든지 원래 불편하셨던 부위의 저림감들은 호전되게 되시게 됩니다. 우선은 손목터널 같은 경우는 많이 쓰셔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그 지각을 저희가 바꿀 수 없다면 생활 속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목을 많이 쓰신다면 손목을 수시로 풀어준다든지 스트레칭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저와 같이 컴퓨터라든지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게 된다면 손목 밑쪽에 수건이라든지 이런 스펀지라든지 손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대해줌으로써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막을 수 있게끔 생활 속에서 약간의 변화라든지 약간의 조금 투자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손목 부위에 있을 때 이 손목 중앙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가볍게 쳐보시는 거죠. 두드려 보셨을 때, 이 두드렸을 때마다 손가락으로 저림감이 조금씩 방사가 된다 하면 우리가 말하는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 손목을 꾹 눌러 보시는 겁니다. 이 눈목을 꾹 눌러봤을 때 우리 어릴 적 한 번쯤 해보시는 전기놀이처럼 이 손목에 압박을 했을 때 그 압박하는 순간 이 손 부위가 좀 지리지리하다든지 저림감이 있다면 또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으로는 손목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굽혀 보신다든지 이렇게 맞대 눌러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굽어지는 상황이 됐을 때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손이 좀 저리신다면 마찬가지로 손목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그때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요 부분 맞죠? 오른쪽 요렇게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물론 팔을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그때도 처음 들었지만 이제 아마 다치셨을 거예요.
젊으셨을 때 아마 넘어지시든지 요 뼈가 좀 분리된 게 보이실 거예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식업에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중국집에서 요리사로 근무하시면서 반복적인 아무래도 우리가 웍이라고 하죠. 무거운 무리 조리기구라든지 그걸 사용하시면서 손목 부위에 이제 극심한 통증을 오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우측, 그다음에 왼쪽, 좌측 다 양쪽 아프신 분이셨고 먼저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오른쪽 먼저 수술을 진행하고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내원 당시에 일을 하실 때 이 손목의 척측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위에 극심한 통증, 그다음에 반복적인 일을 계속 하시고 웍을 흔드시기 때문에 이 부분의 통증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일을 하시기 힘든 상태로 내원을 하셨었고요. 그다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분 경우하고 좀 다르게 척골의 끝이 이전에 아마도 몇십 년 전일 수도 있고요. 젊으셨을 때도 있는데 학동기 때라든지 다치셔서 골절이 있었던 과거의 흔적이 있으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쓰셔서 이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병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분처럼 많이 쓰지 않고 또 이전에 과거에 다치면서 이 골절에 의해서 2차적으로 우리가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라고 하는 구조물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척골뼈가 길어지게 되고 똑같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주변의 뼈, 월상골이나 상악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과 같이 뼈의 길이가 길어졌고 그다음에 주변에 월상골이라든지 주변 뼈에 손상을 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복합체의 제거만으로는 100%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어진 척골 자체를 줄이는 척골 단축술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오시면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본인이 아플 때 참지 마시고요. 우선 참는 게 우리가 보면 병을 더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괜히 병원을 했다가 내가 이래서 병원을 가면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크게 또 치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의외로 손이나 손목의 질환들은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면 간단한 주사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크게 재활 기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만으로도 일상의 복귀가 가능한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편하고 아프실 때는 병을 키우기보다는 가까운 병원이라든지 정형외과에 방문을 하셔서 내가 불편한 게 정확히 뭔지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기 진단, 그 다음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